10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 학교 운동장. 그 아이는 매일 맞았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너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축구 얘기를 할 때 그 아이는 우주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교과서를 가르칠 때 그 아이는 왜 그게 맞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외워라고 하면 그 아이는 납득이 될 때까지 외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 불량배들이 그 아이를 계단에서 밀어버렸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찍고 기절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나를 바꾸려 하겠지만 나는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과장처럼 들립니까? 지금부터 그게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머스크의 아버지 에롤 머스크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재능 있고 카리스마 있고 그리고 극도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수십 년이 지난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를 단순히 나쁜 인간이라고 부르는 게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는 악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 말만 남겼습니다. 그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반복해서 주입했습니다. 심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깊이 각인된 수치심은 두 가지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한 방향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다른 한 방향은 세상 전체를 바꾸려는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머스크는 후자였습니다. 그는 12살에 혼자 컴퓨터를 독학했습니다. 12살에 게임을 만들어 $500에 팔았습니다. 15살에 나는 우주와 전기,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 확신한다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아버지에게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2001년 머스크는 화성에 식물을 보내는 프로젝트를 구상합니다. 이름하여 마스 오아시스? 인류에게 우주에 대한 감동을 주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러시아로 날아갔습니다. 로켓을 사기 위해서. 러시아 측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로켓 한 대에 $800만.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3대 사겠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협상단 중 한 명이 머스크를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당신 같은 풋내기 미국인한테 팔 로켓은 없습니다. 머스크는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노트북만 들여다봤습니다. 동행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뭐해? 머스크가 답했습니다. 로켓 직접 만드는 계산하고 있어. 친구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는 법의 시작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켓은 비싸다. 로켓은 국가가 만드는 것이다. 민간인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잠깐, 로켓은 왜 비싼 거지? 그것은 단순한 질문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하지 않던 질문이었습니다. 항공우주 산업에 40년 동안 종사한 엔지니어들도 NASA의 박사들도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계에서는 로켓이 비싼 건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머스크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로켓의 원자재인 항공우주급 알루미늄, 합금, 티타늄, 구리, 탄소섬유. 이것들을 원자재 시장에서 낱개로 구입하면 얼마일까? 계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완성 로켓 가격의 고작 2%? 나머지 98%는 무엇이었을까요? 관행, 레거시 시스템, 비효율, 독점 마진, 그리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은 채 수십 년째 유지되어 온 구조였습니다. 머스크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를 창업했습니다. 업계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호잉의 한 고위 임원은 사내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넷 재벌이 로켓을 만든다고 다음엔 핵발전소도 만들겠다고 하겠지. 락히드 마틴의 한 엔지니어는 공개석상에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2년 안에 회사 접을 거예요. 심지어 닐 암스트롱, 달에 처음 발을 디딘 바로 그 인간이 머스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우주를 상업화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머스크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틀렸습니다.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6년 테슬라 로드스터 발표 당시 GM의 한 간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기차는 골프카트입니다. 진짜 자동차가 될 수 없어요. 포드의 한 엔지니어는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테슬라가 제대로 된 양산차를 만드는 날이 온다면 그날 나는 회사를 그만두겠다. 그 블로그는 지금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머스크에게 조롱은 연료였습니다.
무시당할수록 더 미쳐갔고 비웃음을 받을수록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였는지 이제 짐작이 되십니까? 2006년 3월 팰컨 1 1차 발사. 이륙 33초 만에 폭발했습니다. 원인은 연료 라인의 부식이었습니다. 막의 하나에 나사가 느슨해진 탓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이 33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2007년 2차 발사. 엔진 분리 시 진동으로 인한 충돌. 실패. 2008년 8월 3차 발사. 1단계와 2단계 분리 과정에서 충돌. 실패. 이 시점에서 머스크에게 남은 돈은 딱 한 번의 발사를 시도할 수 있는 자금뿐이었습니다. 스페이스X도 테슬라도 모두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2008년은 동시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해이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모두 돈줄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그 해를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2008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해였습니다. 이혼했고 두 회사는 동시에 죽어가고 있었고 나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의 직원들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일부는 머스크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대표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우리 회사 망합니까? 머스크는 전 직원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은 돈 전부를 4차 발사에 쏟겠습니다.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은 남으십시오.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2008년 9월 28일 팰컨 1 4차 발사. 이륙. 1단계 분리. 2단계 점화. 궤도 진입. 성공이었습니다. 발사 통제실에서 엔지니어들이 울었습니다. 머스크는 마이크를 잡고 목이 메인 채로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 후 6주 뒤 NASA는 스페이스X와 1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롱하던 보잉과 락히드 마틴은 그날 이후 처음으로 머스크를 경쟁자라는 단어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머스크의 이야기를 그냥 대단하다고 느끼고 끝내는 사람이 있고 그 방식을 실제로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는 법을 개념으로 아느냐, 도구로 쓰느냐. 머스크는 이 사고방식을 3단계로 설명합니다. 1단계. 믿고 있는 것을 전부 쓴다. 이건 원래 이래. 이건 비싸. 이건 불가능해. 그 믿음들을 전부 종이에 씁니다. 단, 각각의 믿음 옆에 이 질문을 답니다. 이게 물리 법칙인가? 아니면 관행인가? 물리 법칙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행은 단지 아무도 바꾸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2단계. 가장 작은 단위까지 쪼갠다. 배터리를 예로 들겠습니다. 배터리는 비싸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머스크의 질문은 배터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지? 였습니다. 코발트, 니켈, 알루미늄, 탄소, 분리막 폴리머, 강철 케이스? 이걸 원자재 시장에서 각각 사면 얼마일까? 당시 킬로와트당 약 8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배터리 팩은 킬로와트당 600달러였습니다. 520달러의 차이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제조 마진, 유통 구조, 기술 독점, 공급망의 비효율. 즉 모두 구조의 문제였지 재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단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한다. 쪼갠 다음에는 기존 방식을 참고하지 않고 다시 조립합니다. 어떻게 해왔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 방식으로 배터리 팩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 방식으로 로켓 부품의 70% 이상을 자체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팰컨 9의 발사 비용은 기존 로켓의 10분의 1 수준이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읽는 것을 멈추십시오. 지금 당신 삶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영업 체질이 아니야. 우리 업계는 원래 이 마진이야.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는 건 무리야. 그 사람은 원래 저래. 바뀌지 않아. 자, 이 중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게 물리 법칙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오랫동안 믿어온 이야기인가? 예를 들어봅시다. 나는 원래 영업 체질이 아니야.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는 법, 이 원칙으로 쪼개면 이렇습니다. 영업이란 무엇인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연결하는 행위. 나는 이것을 할 능력이 없는가? 인간관계에서 상대를 배려한 적이 있는가? 설득해 본 적이 있는가? 필요를 채워준 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있다입니다. 그렇다면 영업 체질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영업을 배운 적이 없다거나 영업을 하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어서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고 완전히 다른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는 법입니다.
문제를 느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부하는 것. 이쯤에서 솔직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머스크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공장에서 주 100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직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테슬라 생산 라인에서 과로로 쓰러진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인수한 뒤 직원 절반을 하룻밤 사이에 해고했습니다. 전 부인과의 갈등, 자녀와의 단절, 공개적인 막말, 이 모든 것이 그의 이름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미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가 모든 걸 설명합니다. 이 말이 무섭게 들립니까? 아니면 이해가 됩니까? 어린 시절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세상은 그를 이상한 아이 취급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상처가 어떤 방식으로 변환됐는지, 그것이 스페이스X이고 테슬라이고 뉴럴링크이고 X입니다. 그의 광기는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가 방향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하필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는 법이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것을 의심하는 것. 이게 일론 머스크에게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생존하기 위한 방식이었으니까요. 2024년 스페이스X의 스타쉽은 발사체를 대기권 밖에서 기계팔로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발사한 로켓을 허공에서 그대로 회수하는 것입니다. 항공우주 전문가들은 10년 전만 해도 그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진지하게 시도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미래가 어떨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가 왜 이런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납득이 안 되면 바꾸면 됩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그 벽, 회사에서, 가정에서, 혹은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이게 진짜 벽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오래전에 그어놓은 선인가? 그리고 그것이 선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생깁니다. 선을 존중하거나 아니면 지우거나. 머스크는 항상 지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그를 망하게도 했고 세상을 바꾸게도 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당신은 그게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머스크가 특별한 이유는 그가 남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남들보다 더 깊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계단에서 밀려 기절했던 10살짜리 아이에게서 왔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환경 속에서 혼자 컴퓨터를 켰던 12살짜리 소년에게서 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침을 맞고도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펼쳤던 30살의 남자에게서 왔습니다. 상처는 방향을 만듭니다. 그리고 방향이 생기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왜 안 되지? 가 아니라 왜 안 된다고 믿고 있지? 여러분께도 그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당신이 원래 그렇다고 믿고 있는 것 중에서 단 하나만 골라 끝까지 파고든다면 당신의 삶은 어디서부터 달라질 수 있을까요? 로켓은 원래 비싼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도 묻지 않았던 것 뿐이었습니다. 당신의 그 원래는 무엇입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당신 삶에서 원래 그렇다고 믿어왔던 것이 있다면 댓글에 딱 한 줄만 써주세요. 나는 원래 어떠한 체질이다. 우리 업계는 원래 이렇다. 나는 원래 무엇을 못한다. 그 한 줄이 당신이 아직 부수지 못한 벽의 이름입니다. 쓰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부순 겁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생각을 흔들었다면 공유해주세요. 당신 주변에도 지금 벽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이 질문 하나를 건네주십시오. 그거 진짜 부술 수 없는 벽이야?